이번 시간에는 산마 한자어에 대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각골문자나 설문해자는 최대한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2023년에 살고 있으면서 굳이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밟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자입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이 글자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 산마에 맞게끔 글자를 분리하여 파자 분석하여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하면 집음입니다. 집음. 그 다음 남은 것이 안쪽에 나무목 두 개가 합쳐진 수풀림이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집 내부에, 집 안에 수풀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수풀처럼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은 삼이다. 삼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 성분도 일종 있습니다. 해서 집집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약품으로 비상용으로 조금씩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산마가 훨씬 학습하기 편하겠죠. 집안에 수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삼이고, 삼은 다소 마약 성분이 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지를 맞잡니다. 이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산마를 배웠습니다. 산마. 그 다음 남은 게 뭐죠? 손수입니다. 손수. 문지를 맞자니까요. 삼을 손에 쥐고 문지를 마니까 삼을 손에 쥐고 문지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껍질을 벗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마찰하다. 사용되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막이 맞자입니다. 막이마. 산마자죠. 밑에는 무엇입니까? 귀신기입니다. 귀신기. 기죠. 귀신기. 산마자 아랫부분에 귀신기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삼에는 약간의 마약 성분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있다고 했겠죠. 마약 성분이 있다는 말을 했죠.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약을 먹은 귀신처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뭐죠? 마귀에 해당한다. 그렇죠. 마약을 먹은 귀신 같은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부정적인 요인을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 맞자가 됩니다. 2급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일마입니다. 절인다는 것은 쥐 내린다 이 말이죠. 쥐 내린다. 신체의 일부 마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절인다. 병들력이죠. 에워싸고 있는 부분이 병들력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수풀림이죠. 수풀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풀이 우거지죠. 그래서 이것이 마늘림이라고 또 한자의 뜻에 나옵니다. 훈과 음이 마늘림입니다. 마늘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면은 많은 것이 내부에 존재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병든 것이 아픈 곳이 많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린다든가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일마, 마비가 될 마 하면 되겠죠. 병이 많아지면, 병이 수풀을 내리면, 뭐 말은 되지만 다시 의인화시켜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병이 들고 그 안에 많은 것이, 그러니까 병의 종류가 많으면 이렇게 되겠죠. 병이 아픈 것이 많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림, 마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서 절일마자입니다. 절일마. 그 다음에 쓰러질 미자를 보겠습니다. 쓰러질 미자는 산마의 이자가 뭐죠? 알일비자입니다. 3이죠. 3에는 얼마간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했죠. 마약 성분으로서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죠. 마약을 먹음으로써, 마약을 투입함으로써 정상적이지 않을 때 아니다는 경우니까 반대 부정어죠.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끔 쓰러지기도 합니다. 환각 상태 때문에 그렇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3으로 과약 투약했거나 아니면은 3으로 자주 먹었을 때 누적이 돼서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아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쓰러지기도 한다. 쓰러질 미가 되겠습니다. 1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됩니다. 그 다음 지휘하다 휘입니다. 지휘할 휘 역시 1급에 해당하는 환자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절일마자죠. 절일마, 마늘, 절일마, 절일마가 아니고 산마네요. 산마입니다. 산마 밑에 절일마는 요게 점 2개가 찍어서 병들력이 되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지범입니다. 집에 뭡니까? 숲을같이 이루고 있는 것은 3이었고, 산마. 아랫부분은 무슨 자입니까? 털모자입니다. 털모. 그래서 3으로 만드는 글쎄, 털이 달릴 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뜻은 지휘하다는 뭡니까? 훈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할 때 보면은 3배로 만든 이렇게 깃발을 달게 되겠죠. 깃발을 달고 일반 군인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속해져 있는 그 병사들에게 대장이라는 것을 식별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깃틀을 꽂습니다. 아주 큰 깃틀을 뭐 아래에도 꽂을 수 있겠죠. 이것은 지휘권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 단체에서 이 부대에서 대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다시 말하면 권위와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3으로 만든 깃발에 깃털을 꽂아서 지휘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휘할 휘입니다. 휘하의 병사들. 그 다음 다스릴 윤자를 보겠습니다. 다스릴 윤. 윤 대통령 할 때 이 윤자죠. 그때는 성시윤이 됩니다. 성시윤. 그 다음 광택이 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택윤, 다스릴 윤. 여기에서는 다스릴 윤으로 풀이하는 것이 이 글자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스릴 윤, 생각보다는 2급 환자에 포함되는군요. 파자 분석해보면
분리시키 본다 이거죠. 다스리다는 뜻에. 이게 손우입니다. 손우. 손우. 그 다음 뭐죠? 삐침별입니다. 삐친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휙 소리를 내면서 삐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을 아래로 뻗치면서 어떤 집단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수화에 의한 신호입니다. 멀리 있는 군사를 다스릴 때는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목소리로서는 잘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깃발을 이용하여 몇 가지 간단한 신호를 보내겠죠. 그래서 손에 깃발을 삐치면서 뭐한다? 집단을 다스린다. 군대를 다스린다. 그래서 다스를 윤 해놓고 광택윤 또는 성시윤 이렇게 음을 훈과 훈이죠. 훈과 음을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금군자입니다. 임금군. 임금군은 4급에 해당하는 한자어고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스를 윤이죠. 다스를 윤에서 입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스를 윤 플러스 입구로 합체되어 있습니다. 입이죠. 입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역시 임금이겠죠. 임금군입니다. 임금군, 최고를 상징하는 임금. 그 다음, 이 반대와, 이 임금과 반대가 되는 자네, 당신 말이죠.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요. 부군 하죠. 부군. 그때는 남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군, 당신, 자네군, 임금군입니다. 이때는 임금군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입으로 다스리는 사람 중에서 최고는 임금이겠죠. 임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최고는 누굽니까? 남편이다. 남편군이다.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신분이 하강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네라고 하겠죠. 자네군도 됩니다. 이 글자는.